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에 피 같은 돈을 투자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잘 나갈 회사를 사야 한다 생각하고 누군가는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를 사야 한다 생각하죠. 이번 영상에서 좋은 주식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3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요소들을 찾는 방법 및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0번째, 종목을 찾아라. 당연히 해당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하려면 종목이 필요합니다. 알쓸투전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끌리는 종목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추후에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라. 첫 번째부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회사에 대해 알아보신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아무나 정보를 올릴 수 있으며 틀린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 구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대중을 상대로 제작하는 컨텐츠들은 당연하게도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100%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200페이지 분량의 연간 보고서, 공식 웹사이트, 기업 IR 자료 등을 참조하여 4페이지가량의 내용으로 압축시키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빠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다트 전자공시와 미국 주식의 경우 SEC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 주식의 경우 뭐하는 회사인지를 알아보죠. 네이버에서 다트 전자공시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클릭하죠. 회사 명란에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입력하면 되며 저는 삼성전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사업 내용이기에 사업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가 봐야 할 내용은 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입니다. 회사의 개요는 해당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현황 및 제품 라인 등을 알려주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사실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보고서 또는 10K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구글에 회사명 플러스 10K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은 웹사이트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중 공식 홈페이지 또는 SEC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10K 파일을 열어 비즈니스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현재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너무 겹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하죠. 대기업일수록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나 하만 인수 후 스피커 라인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똑같은 업종에 과하게 집중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질 경우 똑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이 투자하려는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번째,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라. 놀랍게도 정말 많은 회사들은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변동성이 크고 잠재성이 큰 기업들의 99%는 적자를 보며 영업을 하고 있죠. 물론 미래에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현재 수익성을 포기하는 성장주들도 있으나 오늘은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기에 기업의 태생적인 목적인 수익성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순이익을 살펴보면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란 기업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으로 수익이 양수이면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순이익은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다트 전자공시와 SEC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더 편리하게 네이버 금융 또는 investing.com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삼성전자를 검색하시고 재무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스크롤을 내려 파이낸셜 서머리에서 단기 순이익을 찾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21.7조 원을 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해외 주식의 경우는 investing.com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investing.com을 검색하셔서 들어갑니다. 검색란에 원하는 회사를 입력하시면 되며 저는 디즈니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을 클릭하고 손익 계상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분기별 자료가 나오는데 전 연간 자료들을 좋아하므로 연간을 클릭해줬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의 순이익을 보시면 디즈니는 1년에 11빌리언 달러, 즉 11조 원 정도를 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순이익에서 보셔야 하는 점은 꾸준하게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와 흑자를 내고 있는지입니다. 디즈니의 경우 흑자를 보고 있으며 순이익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다음에 확인해 보실 요소는 ROE입니다. ROE는 기업이 가진 돈으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만약 1억 원으로 만 원을 벌었다면 돈을 정말 못 버는 기업이지만 만 원으로 만 원을 벌었다면 돈을 정말 잘 버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ROE는 퍼센트 수치가 정확히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높을수록 좋은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대략 ROE가 10%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ROE도 완벽한 수치는 아닙니다. 부채가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 ROE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ROE와 순이익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 주식의 가격이 비싼지를 확인하라. 주식이 아무리 좋고 수익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가가 비싸다면 저희는 해당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너무 비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단순한 관점에서 현재 주가가 비싼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려주는 PER입니다. 주가가 버는 돈 대비 비쌀수록 PER이 높아지게 되며 코스피의 선행 PER은 12 정도, S&P 500의 PER은 22 정도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 PER이 12 이상인 기업은 한국 평균 PER보다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PER로 현재 회사가 비싼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래에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을 예측하고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특히 업계의 판도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은 기술주가 이러한 높은 PER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높은 PER을 유지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죠. 다음은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려주는 PBR입니다. 확실하게 낮을수록 좋은 수치로 회사의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을수록 좋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PBR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최근 소프트웨어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업종 특성상 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산이 많이 필요 없는 기업들은 PBR이 태생적으로 높습니다. PER과 PBR을 이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경쟁사와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PER과 PBR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고평가되어 있는지, 좀 기다렸다 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다만 PBR은 전통적인 산업군에서는 강력한 힘을 보입니다. 특히 항공업, 제조업, 부동산 등과 같이 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서 잘 통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 때문에 항공주가 하락할 때 저 역시 PBR을 이용하여 항공주를 매수하기도 했죠. 이러한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세 가지 조건들은 각각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니 전부 동시에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성립해야만 매수해도 되는 좋은 기업이라는 뜻이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점들을 사용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